앞에 화면 볼게요. 볼륨 진짜로 한번 써볼 건데 어쨌든 우리가 컨테이너 안에 있는 파일을 백업 시켜놓는다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공개화하기 전까지는 지금 구동 중인 컨테이너 얘를 가지고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백업을 하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특별한 걸 건드린 게 아직 없으니까 그냥 웹루트 가지고 해볼까요? index.html. 자, 근데 사실 지금 컨테이너가 실행된 이 시점에서 볼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볼륨이라고 하는 거를 생성하는 그 시점이 익명이든 네임드든 마운트든 이걸 생성하는 시점이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실행시켜서 컨테이너로 만들어줄 때 같이 아예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사용을 못해요. 얘는 지워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일단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시킬 때 아예 지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docker run dp802080 그리고 우리 rm도 이번엔 넣어주죠. 그리고 네임도 nginx 1 얘를 nginx 이 중간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서로서로 위치가 바뀐다고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막 엄청나게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얘는 무조건 앞에 와야 된다 이런 거는 딱히 없을 거라 자, 실행을 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 볼륨 아직 안 정했죠. 네, 볼륨까지 정할 건데 볼륨을 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옵션은 V고요. 이 뒤에다가 제가 이런 걸 칠 겁니다. 여기까지 HTML까지 치죠. 이렇게 볼게요. 그럼 제가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이 -v라고 하는 이 친구가 볼륨을 설정할 거야 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설정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로컬에 있는 애를 말하는 걸까요? 컨테이너, 실행되고 만들어지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를 말하는 걸까요? 얘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익명과 네임드와 마운트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익명은 내가 위치도 못 정해, 이름도 못 정해, 아무것도 못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제로 내가 백업하고자 하는 폴더까지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정해. 그럼 내가 정하고자 하는 이름이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동기화를 원해. 동기화 하고 싶은 폴더의 경로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볼륨을 만듭니다. 일단 지금 하는 건 익명 볼륨이고요. 이 친구가 nginx 이 이미지가 실행되면서 만들어질 컨테이너 안에 존재하는 기본 웹루트 폴더죠. 이 폴더를 지금 내 로컬 CentOS 환경에다가 백업을 하겠다. 근데 익명 볼륨으로 했으니까 경로 몰라, 이름 몰라, 이 상태로 만들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을 시켰어요. 컨테이너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죠. 요거에서는 이 볼륨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는 없는데 우리가 진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예 없을까요, 과연?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물론 랜덤으로 만들어준 건 맞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찾아갈 수는 있어야죠. 그래야 백업해놓은 걸 의미 있게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컨테이너가 사라지면
얘도 같이 사라지니까 큰 의미가 없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장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찾아가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이것은 명령어가 하나 있어요. 자, 도커 볼륨 ls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제가 지금 도커라는 명령어를 쳐서 볼륨 ls를 했는데 얘는 방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 볼륨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익명 볼륨 하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는 익명 볼륨이 지정된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볼륨 리스트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볼륨 이름이 나왔네요. 그죠? 드라이버는 로컬이고 볼륨 이름이 이렇게 나왔어요. 로컬에 이 이름으로 된 애가 어딘가엔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로컬에. 자, 그럼 로컬에 있는 얘를 찾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찾죠? 수도, 로케이트. 이걸 찾으면 안 나오네요. 이럴 때는 뭘 확인해 봐야 된다? 로케이트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 잠깐만. 업데이트 db. 그리고 나서 다시 검색해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지정했던 엔진엑스 컨테이너 안에서 돌고 있는 이 웹루트 폴더의 경로가 우리 로컬 안에는 var, lib, 도커, 볼륨스 안에 이런 이름으로 폴더가 저장이 됐다. 그리고 그 폴더 안쪽에 이런 애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 여기 찾아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거랑 이거 있죠. 웹루트 폴더니까 50x 이거랑 index.html 들어있을 거잖아요. 가볼까요 한번? 도커 exec it nginx 1 그리고 나서 비무라 cd로 갑시다. cd로 usr에 아니야 배시로 가죠. 배시로 가서 cd usr share nginx html 까지 들어가서 ls 해보면 얘네 있잖아요. 그쵸? 이 폴더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저쪽으로 옮겨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시 들어온 김에 이 index.html 들어가서 제가 만약에 이 내용을 바꾼다면 우리 로컬에 있는 아까 그 폴더 찾아 들어가서 index.html 봤을 때 바뀌어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일단 빔이 없어요. 빔 설치해야 됩니다. apt get 업데이트부터 해주고 그리고 apt get install 빔 y까지 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빔을 사용해서 index.html 열어볼게요. 여기에 내용 추가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열리는 애는 당연히 적용이 됐을 겁니다.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로컬에 있는 그 볼륨 폴더 찾아갔을 때에도 얘가 들어있냐 이걸 볼 거예요. 아까처럼 다시 검색을 할 건데 이름 기억 안 나죠? 볼륨 리스트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수도 로케이트 아니다. 그냥 빔으로 바로 가죠. 못 가는구나. 로케이트를 해야 되겠네요. 경로가 앞에가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얘까지 한 번에 들어갈게요. index.html 이렇게 과연 있을까요? 응? 응. 있네요.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방금 전에 컨테이너 안에서 수정을 했고 밖에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배시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얘도 제대로 바뀌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요. 원래 안 바뀌어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왜 바뀌었지? 일단은 지금 원래 익명 볼륨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고 그냥 딱 저장된 상태로 끝나요. 처음에 연동해서 내려받고 끝. 그리고 대시에서 수정을 해도 안 바뀌고 여기 로컬에서 수정하고 들어가도 안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바뀌었을까?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 지금 동기화가 된 거거든요. 우린 지금 마운트 볼륨을 쓴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이상하네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바뀌었나?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바뀐 걸 눈으로 봤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테스트를 해보죠. 자, 지금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중지를 시킬게요. 근데 중지를 시키면 우리가 RM을 붙여서 만들었으니까 컨테이너 자체가 사라지겠죠. 그쵸? 저는 지웠어요. 그럼 이제 도커 PS로 봐도 없습니다. 컨테이너가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그 볼륨은 없죠. 얘는 컨테이너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요. 로컬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익명 볼륨이었고, 자, 네임드 볼륨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용 방식은 똑같습니다. 런을 하는데 여기서 이 경로 우리가 볼륨 만들 거야 하고 경로만 넣었을 때 이 경로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경로였는데 여기다가 콜론 앞에 하나 콜론 놓을 거고요. 이름을 뭘로 할까? 데이터. 자, 아까랑 달라진 건 실질적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리 경로 앞에 어떠한 값을 제가 적은 다음에 콜론을 하나 찍은 거예요. 이것만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처럼 이 경로가 볼륨으로 만들어져요. 아마 높은 확률로 아까 전에 봤던 그 경로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파일 이름이 얘로 만들어져요. 폴더 이름이. 해보죠. 자, 바로 이제 도커 볼륨으로 가겠습니다. 볼륨 ls 어때요? 데이터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찾아서 들어갈 건데 여기서 데이터 치면 아마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로케이트 업데이트 DB부터 한번 해주고 MS도 로케이트 데이터라고만 치면은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도커 볼륨에 관련된 폴더. 이 사실 여기까지 폴더 경로는 아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PC 어딘가에 저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거지 아예 진짜 만들어질 때마다 랜덤으로 이상한 데 가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이 뒤에 우리가 만든 데이터라는 폴더 이름으로 형성이 됐고 그 밑에 있는 구조는 아까랑 똑같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PS를 보면서 하자. 안 봐도 되겠구나. 아래 VA 그래서 지웁니다. 자, 저는 얘를 지웠어요. 그럼 이제 컨테이너는 없겠죠? 컨테이너 없는 거 확인 한번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도커 볼륨 리스트 한번 볼까요? 어때요? 남아있죠? 이건 진짜 백업이 된 거예요. 로컬에서 안 사라지니까. 그럼 우리가 저거를 만약에 필요가 없어요. 그럼 따로 찾아가서 저걸 지워줘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지울 겁니다. 아까처럼 로케이트
데이터 이것만 검색해도 나오니까 밑에 바로 나왔으니까 그냥 이것만 검색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이름 지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뭔가 검색했을 때 찾기가 힘들다면 fgrep 같은 거 써서 도커 이런 거 넣어주면 돼요. 경로에 도커가 들어있을 거라서. 혹은 볼륨 이런 거 넣어주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들어갈게요. 못 들어간다고 하네. 왜 못 들어가지? 자, 이러면 가서 한번 보죠. 눈으로 루트에 가서 ls 보고 var 들어가 보고 여기 안에 그 다음이 도커였던 것 같은데 liv구나. liv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커 볼륨스. 오케이. 자, liv 들어가지고 이 안에 도커 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막히는구나. 못 들어가네요, 폴더를. 그러면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수도 rm rf 도커. 근데 저 지금 얘를 왜 못 들어가는지 알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광경인데 이거 아마 안 될 거예요. 되나? 지워졌네. 되는군요. 왜 그런 거냐면 사실 도커를 삭제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도커 볼륨 리스트 다시 보면은 얘 아직 살아있거든요. 실제로 폴더를 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볼륨 리스트에 남아있잖아요. 얘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잠깐만. 아하. 방금 제가 혹시 도커 지우는 거 따라 하셨나요? 쓰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도커 폴더가 볼륨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지우면 안 됐는데, 뭐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도커를 그냥 다시 설치하면 되죠. 설치하는 거 금방 하니까. 일단 볼륨을 지우는 방법은 여기서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도커 볼륨 rm 데이터라고. 지금 아직 얘가 남아있었죠. 이거 하고 리스트 다시 볼게요. 이제 없어요. 볼륨은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볼륨 지우는 방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저는 다시 얘를 킬 거고, 우리 지금 도커를 지웠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커 삭제하고 다시 설치 좀 할게요. 그러면 안 됐던 거였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제가 도커 삭제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드린 게 없으니까 이거 하나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죠. 이거 말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구글링에서 나온 거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서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밑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1교시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도 올려놨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거 3개 할 겁니다. 3개. 잠깐만요.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명령어에 저거 붙어 있다. 그럼 얘를 빼자. 새로 고침 다시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아마 비밀번호 물어보는 경우만 아니라면 하나씩 말고 3개를 한 번에 하셔도 될 거예요. 저는 한 번에 할게요. 지금 물어봤네요. 이거 y를 붙여놓는 게 낫겠다. 일단 저는 완료가 됐고, 중간에 물어보는 걸로 끊겼으니까 어디서 끊긴지 모르죠? 두 번째 거부터 그냥 다시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거까지. 여기다가 제가 y를 좀 붙여놓겠습니다. 자, 완전히 삭제가 되고 이제 진짜 삭제가 잘 됐나 확인할 때 여러분들 이것만 쳐보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에요. 완전 삭제가 잘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설치는 다시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겠죠?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저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삭제되고 나서 저를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삭제만 진행하신 다음에 설치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명령어까지 하시고 푸티 재시작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푸티 재시작. 여기까지 완료를 하셔야 돼요. 다 되셨나요? 아니면 시간 더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신 분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이제 네임드 볼륨까지 좀 해봤고요. 마운트 볼륨 할 차례죠.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겠네요. 큐티가 다시 열렸으니까 히스토리가 없을 거잖아요. 있나? 있군요. 굿. 그러면 위로 올려서 런을 찾읍시다. 여기 있다. 자, 이제 이 이름 지정했던 데이터 없앨 거고요. 여기다가 경로를 넣을 겁니다. 경로는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이게 좀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요 뒤에는 변하는 게 없어요. 이 콜론의 앞에만 변합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방금 직전에 데이터 넣었던 자리가 이 경로로 바뀐다. 자, 얘를 실행시키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지금 엔진X 돌고 있는 거 없죠? 그쵸? 이거 새로 고침하면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죠?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으면 이게 맞아요. 근데 제가 얘를 실행하면 일단 엔진X가 켜질 거니까 웹서버 접근 가능할 거예요. 그죠? 포트 그대로니까. 일단 켜볼게요. 네, 이미지도 새로 받아야 되니까 좀 걸릴 겁니다. 살짝.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도커 PS로 보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도커 볼륨 리스트를 봐도 당연히 있어요. 얘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마운트 볼륨은 리스트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특정 볼륨이라고 하는 애를 지정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로컬에 있는 폴더와 진짜 연결을 시킨 느낌이라서 개념 자체는 마운트 볼륨이다 해서 볼륨은 맞지만 볼륨 리스트에 안 나와요. 얘는 없고. 자, 일단 엔진엑스 켰어요. 마운트 볼륨이고 자시고를 떠나서 일단 켰으니까 이거 새로 고침하면 웰컴 투 엔진엑스 나올까요? 그냥 안 나오죠. 이거 왜 못 나와요? 우리가 마운트 볼륨이라고 하는 녀석은 로컬에 있는 파일을 볼륨이 만들어질 동기화가 되는 순간에 로컬에 있는 애로 컨테이너에 있는 폴더가 덮어 씌워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컬이 더 중요한 거죠. 컨테이너는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로컬은 중요해요. 그래서 로컬에 있는 애로 컨테이너에 있는 폴더 같이 동기화된 애를 덮어 씌운다라고 했는데 우리 로컬에 지금 볼륨 연결하겠다라고 했던 그 경로가 홈에 이 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결 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루트로 시작했을 때 그냥 홈이라는 폴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물결 아니에요. 자, 그럼 폴더 안에 유저 1이라는 폴더 안에 워크 안에 HTML이라는 폴더가 우리한테 있어요? 이거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경로 하나 지정을 한 건데 자 그럼 얘는 없기 때문에 볼륨이 지정될 때 동기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없는 파일이랑 연결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건가요? 연결이? 얘는 그냥 지가 만들어줘요. 없으면. 빔도 없으면 그냥 새로 만들어주죠. 얘도 비슷한 느낌. 그래서 이 경로를 만들어줬어요. 얘는. 근데 만들어줬는데 지금 만든 폴더에 파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없을 겁니다. 가볼까요 한번? 이만큼을 복사를 따로 하고 cd 가서 ls 보면 당연히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이 폴더로 컨테이너 엔진X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엔진X 웹노트 폴더가 덮어 씌워진 거예요. 눈으로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 배쉬로 들어가서 한번 보죠. exec it 엔진X 1 배쉬 들어가서 여기서 cd usr share 엔진X html 여기까지 들어가서 ls를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연결을 폴더를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자 들어왔어요. ls 보면 없죠. 원래 얘는 여기가 웹루트 폴더였기 때문에 당연히 50x.html과 index.html이 있는 애예요. 근데 없잖아요. 동기화가 잘 된 거죠. 아까 익명 볼륨과 네임드 볼륨 해봤을 때는 컨테이너가 갖고 있던 파일을 폴더 자체를 로컬 쪽에 백업한다의 느낌이었다면 얘는 진짜 순수한 동기화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로컬에 들어있는 게 없었어? 그럼 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들어있는 애를 가지고 여기다가 동기화를 시켰다면 얘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런 파일들을 갖고 있겠죠. 자, 우리가 왜 마운트 볼륨을 쓰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뭐 엔진엑스 설치하고 뭐 퓨FTP 설치하고 마리아DB 설치하고 이런 거 하면 설정 같은 거 해야 되죠. 우리 컨테이너 완전 줄였다가 새로 런 할 때마다 설정 다시 할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로컬에 설정 파일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걔로 마운트 볼륨으로 연결하면 그냥 우리는 컨테이너 실행하자마자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마운트 볼륨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도커를 사용할 때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면 자주 껐다 켜니까 도커는. 죽였다가 런 새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컴포즈라고 하는 친구도 사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컴포즈 안에서 볼륨에 대한 설정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로컬에다가 그냥 CentOS에다가 설정 필요한 것들 뭐 마리아DB용 설정 파일 다 해가지고 그 폴더 하나에 넣어놓고 그 폴더를
마리아DB를 뭐 컨테이너로 활성화를 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경로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경로를 동기화만 시켜주면 로컬에 있는 설정들이 알아서 들어갈 거니까. 그럼 우리는 컨테이너를 죽였다 켜도 어차피 설정 살아있을 거니까. 볼륨만 잘 연결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볼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진짜로 동기화가 된 걸 눈으로 봤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지금 얘가 빔이 없을 거니까 여기서 나가고요. 우리 지금 이 폴더가 여기 마운트 볼륨 걸려있는 폴더니까 여기다가 수도 빔 해서 index.html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입력을 막 한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CentOS에다가 index.html을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 새로 고침해보면 나오죠, 이제. 동기화가 돼서 완벽히 입력이 됐을 거니까. 상황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마운트 볼륨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오늘 배운 이유가 내일 이거를 실제로 써먹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내일 이거 할 거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랑 이런 것들 좀 알았으니까 실제로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윈도우 환경에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했고요. 그 안에다가 CentOS 이거 안 치셔도 돼요. CentOS를 설치했고 이 안에다가 원래 엔진X고 또 뭐였지? Pure FTPD 이런 거 했고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MariaDB 이런 거 했고 그리고 또 우리 PHP 같은 것도 해봤죠? PHP FPM 이런 거 해봤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맞네요. 내일 금요일이군요. 다음 주 수업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할 겁니다. 네. 자, 이런 걸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논외로 잠깐 친다고 치고 일단 요거에 집중을 해볼 거예요. 마리아DB. 우리가 마리아DB가 PHP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얘를 설치한 이유가 뭐였어요? Pure FTPD로 계정 만들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하청 주려고 우리가 설치했던 거죠. 얘로 관리하려고. 그래서 막 계정 만들고 FTP 접속하고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죠? 자, 저는 CentOS에 있는 마리아DB를 완전히 죽여버릴 거예요. 비활성화까지 걸어버릴 겁니다. 너 영영 켜지지 마 해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마리아DB 없어졌죠. 근데 그거 대신에 CentOS 안에 도커라는 애를 통해서 이 안에다가 마리아DB를 설치할 거예요. 이미지를 내려받아서 실행시켜 컨테이너로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얘가 하려고 했던 얘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마리아DB의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된다면 이 연결이 잘 됐다면 FTP 접속이 가능하겠죠. 그것까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CentOS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있던 그 녀석 마리아DB를 삭제하고 컨테이너로서 관리를 했는데 얘네 둘이 잘 연동되는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커를 배우면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커를 쓰는 이유가 이렇게 CentOS에 직접 했던 애들을 여기다가 하려고 도커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런 거 안 둘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PHP 같은 것도 여기다가 돌리는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는 PHP를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파이썬을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 PHP는 베이스 프로젝트가 없어서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베이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와서 그거 화면에 띄우는 요 정도 우리가 수업 마지막 날 종강하는 날까지 하면 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 마리아DB를 일단 도커 환경에다가 설치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이 설치한 걸로 컨테이너도 만들 거고 설정 같은 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CentOS에 있는 Pure FTP-D랑 연결을 잘 시켜서 FTP 접속하는 거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수업은 종료를 하죠. 자, 이게 이제 도커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CentOS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마리아DB를 설치했다 라고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CentOS 얘가 마리아DB로 접속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는 CentOS 환경에서 마리아DB 안쪽으로 어떻게 들어갔죠? MySQL이라고 있는 이 접속기 사용해서 들어가지 않았나요? MySQL, U, root, P 이런 거에서 들어갔죠. 자, 이 접속기를 통해서 그냥 우린 바로 논스톱으로 들어갔어요. 그쵸? 여기에 뭐 포트나 뭐 IP나 적어줄 수 있는데 안 적고 그냥 들어갔죠. 기본 포트로 바로 생략 가능한 기본 포트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포트 포워딩이 있었나요? 없었죠. 진짜 바로 들어간 개념이에요. 접속기를 사용해서. 자, 이걸 가지고 유닉스 소켓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키워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짜 직접 바로 논스톱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이 유닉스 소켓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CentOS에서 마리아DB를 그렇게 접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TCP 방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TCP 방식은 뭐냐면 이 CentOS 리눅스 환경에다가 이 얘로 들어갈 수 있는 포트 포워딩을 하나 뚫어요. 여기다가. 그럼 얘가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요. 그럼 로컬호스트에 포트만 입력을 하겠죠. 그럼 얘가 3306으로 빨려 들어가게 해줘요. 이게 TCP 방식이에요. 우리가 많이 해봤던 포트 포워딩. 그런 방식을 다 TCP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직접 들어오는 유닉스랑 이 TCP랑 누가 빠를까요? 누가 빠를까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한 다리를 걸쳐오는 애랑 직접 가는 애랑 당연히 직접 가는 애가 빠르죠. 목적지랑 거리가 똑같은데. 그죠? 유닉스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우린 이걸 쓰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TCP를 그러면 얘가 그럼 이것보다 좋은 것도 없으면 얘를 왜 써요? 얘는 범용성이 되게 좋아요. 우리가 마리아DB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에서도 TCP 포트 포워딩을 많이 했었죠. 그런 범용성이 상당히 좋아서 그냥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예고드렸던 내용이 이제 CentOS 안에다가 얘를 좀 옮기자. 도커라고 하는 영역을 뭐 따로 이렇게 잡기도 애매한 친구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영역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친구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안에 지금 마리아DB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이 친구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PHP FPM은 여기 있을 거잖아요. 바깥에. CentOS 도커 환경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지금 얘랑 통신해야 돼요. 맞죠? 그쵸? 근데 결국 얘랑 이 친구 이 컨테이너랑 통신을 한다는 얘기는 이 CentOS가 얘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Pure FTPD라고 하는 애가 이 얘한테 있는 거니까 타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엔진X 열심히 써봤죠? 이거 엔진X로 이제 볼게요. 써봤어요. 엔진X 우리 어떻게 들어갔어요? 포트 뚫어놓고 8020 파면 80으로 온다. 애초에 P 옵션 열어서 포트 포워딩 해놨죠. 그쵸? 마리아DB 설치했대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TCP네요. 그죠? 느리겠네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리아DB를 이 컨테이너 활성화시키면서 설정을 이걸로 접근할 수 있게끔 추가 설정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정도만 갖고 계시면 되는데 개념은 우리가 어떠한 설정을 하는 이유는 알고 하면 좋은 거니까 미리 좀 예고를 드린 거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할 거다 다음 주에.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잘하면 다음 주에 파이썬 설치하고 어느 정도 세팅하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라서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